못 배운 티 심하게 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자신의 의견이 없고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교양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물이 그릇의 형태를 받아들이듯 지식은 마음을 형성한다. 마음이 넓지 않으면 지식도 제한적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기초 지식 없이 성립된 견해는 오래 가지 못한다. 뿌리 없는 나무가 쓰러지듯 교양 없는 사람은 쉽게 타락한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무지는 인생의 폭풍을 견디기 어렵게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저 사람 너무 못 배운 티가 나는데 하고 느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시끄럽고 남 배려 안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삶을 살지?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움받는 걸 당연히 여깁니다. 도움받기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더라도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바람과 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고 해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누가 더 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 가지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도전의 대상은 길을 가는 한 여행자였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여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 바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세게 불며 여행자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도 여행자는 오히려 외투의 단추를 더 꽉 조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여행자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었지만 여행자는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해였습니다. 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따스한 빛을 여행자에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자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해가 점점 따뜻해지자 서서히 외투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해의 따스함이 여행자를 감싸며 결국 여행자는 외투를 벗어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따뜻함으로 여행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받은 도움도 결국 다른 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지 못하듯 혼자의 힘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모든 성취는 타인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 타인의 도움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그 공로를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입이 가볍고 쌉니다. 상대방 앞에서 입이 가벼운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겠구나 하고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 작은 숲 속 마을에 말썽꾸러기 나비와 신중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입이 가볍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는 숲속의 소문을 빠르게 퍼뜨리는 일에 큰 즐거움을 느꼈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동물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매우 신중하고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말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곤 했습니다. 거북이는 나비의 행동을 보며 걱정이 많았지만 나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비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숲속의 동물들 사이에 큰 오해가 생겼고 이로 인해 숲은 한동안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비는 많은 친구를 잃게 되었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신중한 거북이가 나비에게 다가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나비야, 너의 날개는 숲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말도 그 날개처럼 힘이 있단다. 내가 전하는 말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비는 거북이의 말을 깊이 곱씹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비는 더 신중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숲속 동물들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숲 속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바람에 쉽게 날려가는 가벼운 잎처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제어할 수 없다. 큰 소리로 노래하는 새가 덫에 먼저 걸리듯 말이 많으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다. 물에 빠진 돌처럼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세 번째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옛날 80년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을 깎아내린다고 자기가 올라가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이 낮춰져 보이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태양의 마을과 바람의 마을이라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을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각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두 마을 사이에 특별한 대결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고 두 마을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태양의 마을 사람들은 황금빛 태양을 닮은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처럼 밝고 강렬하며 모두를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상이면 분명 승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면 바람의 마을 사람들은 강력하고 빠른 바람을 상징하는 거대한 풍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며 그 효율성과 유용성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각상과 풍차가 완성되었을 때 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두 마을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태양의 마을에서 만든 조각상이 너무 높아 주변의 작물에 그늘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의 마을에서 만든 풍차는 너무 강력해 주변의 집들이 바람에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두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나섰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이를 깎아내리거나 자신만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노인의 말에 공감한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각상과 풍차를 결합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풍차는 두 마을에 에너지를 공급했고 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했습니다. 높은 산이 자신의 높이를 자랑하기 위해 주변의 작은 산들을 더 낮게 만들 필요는 없다. 진정한 위대함은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스스로 빛날 수 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작은 시냇물을 경멸하지 않듯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모두를 포용한다. 꽃이 피기 위해 다른 꽃을 짓밟지 않듯 자신의 가치는 다른 이를 깎아내림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로 자신이 정답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며 시기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원칙을 깨닫지 못해서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어울렸던 게 후회가 됩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마을에 사는 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개구리라고 자부했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개구리였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항상 다른 개구리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길 원했고 자신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다른 개구리들의 삶을 비판했습니다. 어느 날 이 개구리들이 큰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자신이 가장 멀리 뛸 수 있다고 큰소리쳤고 다른 개구리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더 멀리 뛰나 시합해보자. 이긴 개구리가 연못의 왕이 되는 거야. 다른 개구리는 시합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모든 힘을 다해 멀리 뛰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개구리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가 앞서 나갔지만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조용한 개구리는 꾸준히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며 결국 더 멀리 도달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조용한 개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다른 개구리가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모든 개구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도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 큰 나무 아래에서도 작은 식물이 자라듯 타인의 성공 또한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우리도 타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언행을 직설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지 않는다입니다. 진정한 성인은 남을 배려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옛날 옛적 말하는 숲이라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모든 나무들이 말을 할 수 있었고 각자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숲의 동쪽에는 직설적인 소나무가 있었고 서쪽에는 부드러운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으며 때로는 다른 나무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반면 버드나무는 말을 부드럽게 해서 숲의 모든 나무들과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숲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소나무는 큰 소리로 나는 강하니 폭풍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소나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흔들었습니다. 반면 버드나무는 바람이여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힘을 존중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소나무는 많은 가지를 잃었지만 버드나무는 유연하게 바람에 몸을 맡겨 큰 피해 없이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소나무는 자신의 직설적인 말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버드나무에게 조언을 구했고 버드나무는 기꺼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 당신의 말이 강한 바람처럼 다른 이들을 흔들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그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어 라고 버드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소나무는 자신의 말을 조금 더 고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숲의 모든 나무들은 이 변화를 환영했고 말하는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화목한 곳이 되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아무리 차갑다 해도 봄의 따스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의 날카로움 뒤에는 이해와 따뜻함이 필요하다. 강한 햇살이 식물을 태울 수 있듯 직설적인 말도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바위에 부딪힌 물결이 튕겨나가듯 날카로운 말은 대화에서 거리를 만든다. 옛날 옛적 지혜의 숲이라는 곳에 5가지 성격을 가진 나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도움을 당연시 여기는 버즘나무, 말이 많고 입이 가벼운 잣나무, 자신만이 정답이라 여기는 자작나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떡갈나무, 그리고 직설적으로만 말하는 참나무였습니다. 각각의 나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숲의 다른 나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혜의 숲을 지키는 마법사가 나타나 나무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특별한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마법사는 나무들이 하나의 큰 원을 이루어 서로의 가지를 겹쳐 잡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밤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전을 통해 각 나무들은 처음으로 다른 나무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어떻게 돕는지, 잣나무는 침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혜가 꽃 피울 수 있는지, 자작나무는 다양한 관점이 어떻게 숲을 더 풍부하게 하는지, 떡갈나무는 격려와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참나무는 부드러운 말이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자 나무들은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나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사는 나무들의 변화를 보고 미소 지으며 숲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지혜의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하고 나무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나무들처럼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감싸 안을 때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지혜와 따뜻함을 품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소통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줄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못 배운 티 심하게 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자신의 의견이 없고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교양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물이 그릇의 형태를 받아들이듯 지식은 마음을 형성한다. 마음이 넓지 않으면 지식도 제한적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기초 지식 없이 성립된 견해는 오래 가지 못한다. 뿌리 없는 나무가 쓰러지듯 교양 없는 사람은 쉽게 타락한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무지는 인생의 폭풍을 견디기 어렵게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저 사람 너무 못 배운 티가 나는데 하고 느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시끄럽고 남 배려 안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삶을 살지?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움받는 걸 당연히 여깁니다. 도움받기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더라도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바람과 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고 해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누가 더 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 가지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도전의 대상은 길을 가는 한 여행자였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여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 바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세게 불며 여행자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도 여행자는 오히려 외투의 단추를 더 꽉 조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여행자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었지만 여행자는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해였습니다. 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따스한 빛을 여행자에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자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해가 점점 따뜻해지자 서서히 외투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해의 따스함이 여행자를 감싸며 결국 여행자는 외투를 벗어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따뜻함으로 여행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받은 도움도 결국 다른 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지 못하듯 혼자의 힘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모든 성취는 타인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 타인의 도움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그 공로를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입이 가볍고 쌉니다. 상대방 앞에서 입이 가벼운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겠구나 하고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 작은 숲 속 마을에 말썽꾸러기 나비와 신중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입이 가볍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는 숲속의 소문을 빠르게 퍼뜨리는 일에 큰 즐거움을 느꼈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동물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매우 신중하고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말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곤 했습니다. 거북이는 나비의 행동을 보며 걱정이 많았지만 나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비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숲속의 동물들 사이에 큰 오해가 생겼고 이로 인해 숲은 한동안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비는 많은 친구를 잃게 되었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신중한 거북이가 나비에게 다가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나비야, 너의 날개는 숲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말도 그 날개처럼 힘이 있단다. 내가 전하는 말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비는 거북이의 말을 깊이 곱씹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비는 더 신중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숲속 동물들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숲속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바람에 쉽게 날려가는 가벼운 잎처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제어할 수 없다. 큰 소리로 노래하는 새가 덫에 먼저 걸리듯 말이 많으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다. 물에 빠진 돌처럼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세 번째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옛날 80년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을 깎아내린다고 자기가 올라가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이 낮춰져 보이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태양의 마을과 바람의 마을이라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을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각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두 마을 사이에 특별한 대결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고 두 마을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태양의 마을 사람들은 황금빛 태양을 닮은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처럼 밝고 강렬하며 모두를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상이면 분명 승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면 바람의 마을 사람들은 강력하고 빠른 바람을 상징하는 거대한 풍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며 그 효율성과 유용성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각상과 풍차가 완성되었을 때 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두 마을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태양의 마을에서 만든 조각상이 너무 높아 주변의 작물에 그늘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의 마을에서 만든 풍차는 너무 강력해 주변의 집들이 바람에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두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나섰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이를 깎아내리거나 자신만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노인의 말에 공감한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각상과 풍차를 결합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풍차는 두 마을에 에너지를 공급했고 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했습니다. 높은 산이 자신의 높이를 자랑하기 위해 주변의 작은 산들을 더 낮게 만들 필요는 없다. 진정한 위대함은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스스로 빛날 수 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작은 시냇물을 경멸하지 않듯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모두를 포용한다. 꽃이 피기 위해 다른 꽃을 짓밟지 않듯 자신의 가치는 다른 이를 깎아내림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로 자신이 정답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며 시기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원칙을 깨닫지 못해서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어울렸던 게 후회가 됩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마을에 사는 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개구리라고 자부했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개구리였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항상 다른 개구리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길 원했고, 자신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다른 개구리들의 삶을 비판했습니다. 어느 날, 이 개구리들이 큰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자신이 가장 멀리 뛸 수 있다고 큰 소리쳤고, 다른 개구리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더 멀리 뛰나 시합해보자. 이긴 개구리가 연못의 왕이 되는 거야. 다른 개구리는 시합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모든 힘을 다해 멀리 뛰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개구리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가 앞서 나갔지만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조용한 개구리는 꾸준히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며 결국 더 멀리 도달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조용한 개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다른 개구리가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모든 개구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도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 큰 나무 아래에서도 작은 식물이 자라듯 타인의 성공 또한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우리도 타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언행을 직설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지 않는다입니다. 진정한 성인은 남을 배려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옛날 옛적 말하는 숲이라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모든 나무들이 말을 할 수 있었고 각자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숲의 동쪽에는 직설적인 소나무가 있었고 서쪽에는 부드러운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으며 때로는 다른 나무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반면 버드나무는 말을 부드럽게 해서 숲의 모든 나무들과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숲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소나무는 큰 소리로 나는 강하니 폭풍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소나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흔들었습니다. 반면 버드나무는 바람이여,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힘을 존중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소나무는 많은 가지를 잃었지만 버드나무는 유연하게 바람에 몸을 맡겨 큰 피해 없이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소나무는 자신의 직설적인 말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버드나무에게 조언을 구했고 버드나무는 기꺼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 당신의 말이 강한 바람처럼 다른 이들을 흔들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그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어 라고 버드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소나무는 자신의 말을 조금 더 고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숲의 모든 나무들은 이 변화를 환영했고 말하는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화목한 곳이 되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아무리 차갑다 해도 봄의 따스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의 날카로움 뒤에는 이해와 따뜻함이 필요하다. 강한 햇살이 식물을 태울 수 있듯 직설적인 말도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바위에 부딪힌 물결이 튕겨나가듯 날카로운 말은 대화에서 거리를 만든다. 옛날 옛적 지혜의 숲이라는 곳에 5가지 성격을 가진 나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도움을 당연시 여기는 버즘나무, 말이 많고 입이 가벼운 잣나무, 자신만이 정답이라 여기는 자작나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떡갈나무, 그리고 직설적으로만 말하는 참나무였습니다. 각각의 나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숲의 다른 나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혜의 숲을 지키는 마법사가 나타나 나무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특별한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마법사는 나무들이 하나의 큰 원을 이루어 서로의 가지를 겹쳐 잡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밤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전을 통해 각 나무들은 처음으로 다른 나무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어떻게 돕는지, 잣나무는 침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혜가 꽃 피울 수 있는지, 자작나무는 다양한 관점이 어떻게 숲을 더 풍부하게 하는지, 떡갈나무는 격려와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참나무는 부드러운 말이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자 나무들은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나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사는 나무들의 변화를 보고 미소 지으며 숲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지혜의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하고 나무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나무들처럼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감싸 안을 때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지혜와 따뜻함을 품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소통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줄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못 배운 티 심하게 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자신의 의견이 없고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교양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물이 그릇의 형태를 받아들이듯 지식은 마음을 형성한다. 마음이 넓지 않으면 지식도 제한적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기초 지식 없이 성립된 견해는 오래 가지 못한다. 뿌리 없는 나무가 쓰러지듯 교양 없는 사람은 쉽게 타락한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무지는 인생의 폭풍을 견디기 어렵게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저 사람 너무 못 배운 티가 나는데 하고 느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시끄럽고 남 배려 안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삶을 살지?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움받는 걸 당연히 여깁니다. 도움받기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더라도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바람과 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고 해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누가 더 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 가지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도전의 대상은 길을 가는 한 여행자였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여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 바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세게 불며 여행자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도 여행자는 오히려 외투의 단추를 더 꽉 조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여행자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었지만 여행자는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해였습니다. 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따스한 빛을 여행자에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자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해가 점점 따뜻해지자 서서히 외투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해의 따스함이 여행자를 감싸며 결국 여행자는 외투를 벗어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따뜻함으로 여행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받은 도움도 결국 다른 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지 못하듯 혼자의 힘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모든 성취는 타인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 타인의 도움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그 공로를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입이 가볍고 쌉니다. 상대방 앞에서 입이 가벼운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겠구나 하고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 작은 숲 속 마을에 말썽꾸러기 나비와 신중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입이 가볍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는 숲속의 소문을 빠르게 퍼뜨리는 일에 큰 즐거움을 느꼈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동물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매우 신중하고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말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곤 했습니다. 거북이는 나비의 행동을 보며 걱정이 많았지만 나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비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숲속의 동물들 사이에 큰 오해가 생겼고 이로 인해 숲은 한동안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비는 많은 친구를 잃게 되었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신중한 거북이가 나비에게 다가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나비야, 너의 날개는 숲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말도 그 날개처럼 힘이 있단다. 내가 전하는 말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비는 거북이의 말을 깊이 곱씹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비는 더 신중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숲속 동물들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숲속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바람에 쉽게 날려가는 가벼운 잎처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제어할 수 없다. 큰 소리로 노래하는 새가 덫에 먼저 걸리듯 말이 많으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다. 물에 빠진 돌처럼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세 번째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옛날 80년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을 깎아내린다고 자기가 올라가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이 낮춰져 보이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태양의 마을과 바람의 마을이라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을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각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두 마을 사이에 특별한 대결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고 두 마을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태양의 마을 사람들은 황금빛 태양을 닮은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처럼 밝고 강렬하며 모두를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상이면 분명 승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면 바람의 마을 사람들은 강력하고 빠른 바람을 상징하는 거대한 풍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며 그 효율성과 유용성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각상과 풍차가 완성되었을 때 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두 마을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태양의 마을에서 만든 조각상이 너무 높아 주변의 작물에 그늘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의 마을에서 만든 풍차는 너무 강력해 주변의 집들이 바람에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두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나섰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이를 깎아내리거나 자신만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노인의 말에 공감한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각상과 풍차를 결합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풍차는 두 마을에 에너지를 공급했고 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했습니다. 높은 산이 자신의 높이를 자랑하기 위해 주변의 작은 산들을 더 낮게 만들 필요는 없다. 진정한 위대함은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스스로 빛날 수 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작은 시냇물을 경멸하지 않듯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모두를 포용한다. 꽃이 피기 위해 다른 꽃을 짓밟지 않듯 자신의 가치는 다른 이를 깎아내림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로 자신이 정답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며 시기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원칙을 깨닫지 못해서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어울렸던 게 후회가 됩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마을에 사는 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개구리라고 자부했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개구리였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항상 다른 개구리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길 원했고 자신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다른 개구리들의 삶을 비판했습니다. 어느 날 이 개구리들이 큰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자신이 가장 멀리 뛸 수 있다고 큰 소리쳤고 다른 개구리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더 멀리 뛰나 시합해보자. 이긴 개구리가 연못의 왕이 되는 거야. 다른 개구리는 시합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모든 힘을 다해 멀리 뛰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개구리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가 앞서 나갔지만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조용한 개구리는 꾸준히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며 결국 더 멀리 도달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조용한 개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다른 개구리가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 자부심이 강한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모든 개구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도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 큰 나무 아래에서도 작은 식물이 자라듯 타인의 성공 또한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우리도 타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언행을 직설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지 않는다입니다. 진정한 성인은 남을 배려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옛날 옛적 말하는 숲이라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모든 나무들이 말을 할 수 있었고 각자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숲의 동쪽에는 직설적인 소나무가 있었고 서쪽에는 부드러운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으며 때로는 다른 나무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반면 버드나무는 말을 부드럽게 해서 숲의 모든 나무들과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숲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소나무는 큰 소리로 나는 강하니 폭풍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소나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흔들었습니다. 반면 버드나무는 바람이여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힘을 존중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소나무는 많은 가지를 잃었지만 버드나무는 유연하게 바람에 몸을 맡겨 큰 피해 없이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소나무는 자신의 직설적인 말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버드나무에게 조언을 구했고 버드나무는 기꺼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 당신의 말이 강한 바람처럼 다른 이들을 흔들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그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어. 라고 버드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소나무는 자신의 말을 조금 더 고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숲의 모든 나무들은 이 변화를 환영했고 말하는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화목한 곳이 되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아무리 차갑다 해도 봄의 따스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의 날카로움 뒤에는 이해와 따뜻함이 필요하다. 강한 햇살이 식물을 태울 수 있듯 직설적인 말도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바위에 부딪힌 물결이 튕겨나가듯 날카로운 말은 대화에서 거리를 만든다. 옛날 옛적 지혜의 숲이라는 곳에 5가지 성격을 가진 나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도움을 당연시 여기는 버즘나무, 말이 많고 입이 가벼운 잣나무, 자신만이 정답이라 여기는 자작나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떡갈나무, 그리고 직설적으로만 말하는 참나무였습니다. 각각의 나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숲의 다른 나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혜의 숲을 지키는 마법사가 나타나 나무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특별한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마법사는 나무들이 하나의 큰 원을 이루어 서로의 가지를 겹쳐 잡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밤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전을 통해 각 나무들은 처음으로 다른 나무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어떻게 돕는지, 잣나무는 침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혜가 꽃 피울 수 있는지, 자작나무는 다양한 관점이 어떻게 숲을 더 풍부하게 하는지, 떡갈나무는 격려와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참나무는 부드러운 말이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자 나무들은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나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사는 나무들의 변화를 보고 미소 지으며 숲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지혜의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하고 나무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나무들처럼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감싸 안을 때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지혜와 따뜻함을 품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소통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줄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